38선을 가열차게 한번 끓여보도록 38 하겠습니다. 기동대. 38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38명. 보람 PD 아까 그 숫자 분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 그 뭐냐면 민주당 계열이 지금 175석이고 국민의힘이 122석이다. 다음에 전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297명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299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4월 달에 보궐선거죠. 전주을. 그러니까 이번에 정찬민하고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이 결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 297석 중에 민주당, 그러니까 무소속 민주계열까지 다 포함했을 때 175석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다 포함했을 때 122석인 거고. 근데 국민의힘 계열 쪽으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양양자와 조정훈 정도.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친민주당 계열은 5명. 김진표, 민영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이니까. 그런데 부결이 138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 국민의힘이 122석인데 가결이 139석 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17표가 더 간 거죠, 저쪽으로. 민주당 이탈한 표는 38석. 그 다음에 가결로 17표가 더 갔고 무효로 9표가 갔고 기권이 10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니까. 저 투표용지 한번 보여줘봐요. 부자 쓰여 있는 거. 아니, 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 꼬라지를 좀 봐보세요. 저게 뭡니까 지금? 저는 또 놀래요 오늘. 두 번째 장은 또 아예 찢겨서 넣었나 봐요. 근데 위에 거는 부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글자 좀 똑바로 썼으면. 진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자냐 무자냐에 지금 논쟁이 있는 거죠? 부자 같은데. 이 두 개가 지금 무효표가 9개니까 이상한 표 하나. 이거 이제 다 찾아낼 겁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 나올 거고. 그 개표 당시에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재명 부결에 투표를 하신 분들인데 지금 명단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38명인데 이제 뭐 민주당의 길 21명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지금 열심히 돌고 있는데 한 50명 잡읍시다.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이 중에서 조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나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불어. 그럼 너는 빼줄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단- 38명 색출할 수 있죠. 일단 38개의 단상을 준비해둬야 됩니다. 단주 네, 단상을 준비해두고 머리를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38명 명단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음. 우리 입장에서도 그 38명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의원 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언론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를 정리해서 일단 그 근거를 만든 다음에 명단하고 취합해서 비교 대조를 해봐야죠. 그렇게 이제 명단 하나하나를 이렇게 확정해 나가면 그 사이에 수박들한테서 신호가 올 겁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달지 않아, 나 그만큼 단 사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신호가 올 거예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그 찔리는 사람이 혀가 길다는 거. 그러니까 혀를 길게 뽑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해 나가야죠. 진짜 민주당 살생부 작성해야겠네요, 진짜로. 이게 체포동의안 가지고 정말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부결을 시켰다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배신감이 들고 이거는 꼭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지역구에 지금 아까부터 한 2만 명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민주당 지역구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만 분 중에.
본인 국회의원 본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내가 좀 의심스럽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씩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털에 뭐 누구누구 의원실 하고 치시면은 전화번호가 여의도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본인이 받지는 않을 거고 네. 비서관이 받을 텐데 비서가 받으면은 그 해당 의원실에 부결했냐 가결했냐 알려달라. 그리고 그 의원실에 전화를 잘 받는지도 꼭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이런 똑바로 받는지. 분위기 하면 전화기 내려놓는 의원실들도 많거든요.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은하늘님께서 설훈 8 이렇게 해줘가지고 빵 터졌어요. 38. 어쩔 수 없다 진짜. 서른은 어쩔 수 없어. 설훈 8? 저는 오늘로써 우리가 왜 대선에서 졌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원인을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선에서 네. 열심히 안 뛰었다는 건 또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절대 이재명 인정 안 해를 아주 노골적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보여준 숫자가 거죠. 38이다 이렇게 보면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의로 생각하는 건 선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네. 사람은 변하지 이제 않습니다. 그 상상력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 민낯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아니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으로 건 건 유죄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단히 말하면 구속영장 심사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파장이 물론 당연히 부결됐지만 이런 나왔을 때 어떻게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했음 바보고 알고 됐다면 정말 강교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흔들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또 뭐 검찰에 한 번 더 영장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과정. 또 다른 방법. 영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소가 되면 뭐 당원 80조 늘먹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같이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를 내려놓게 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민주당은 총선 하기 전부터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게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된 경우라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 내에서 민주당이 뭔가 윤석열과 잘 싸워라라고 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낙마를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최고위원 회의가 와야 됩니다. 당대표가 나가고 나면. 그러면 비대위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비대위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선명한 사람이 들어오긴 힘들어요. 네. 진짜로 수박 같은 사람들이 비대위를 꾸리면 딱 그런 민심이 되는 거죠. 이재명 쳐내고 좋냐? 요 느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하고 완전히 이반되는 상태에서 따로 가다 보면 윤석열이 저렇게 못해도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하러 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열심히 나가서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얻는 결과물도 가져옵니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을 싫어해도 이재명 부결에 표를 찍어야만 당신들도 산다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문제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새날을 안 본다는 게 더 문제이긴 하지만 뉴스타파도 아니 모른다는데 뉴스타파도 모른다는. 뉴스타파도 모른다는 새날을 알겠냐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그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 그 인터뷰 과정에서 우는 소리 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폭력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배신하고 있는 건 그 38명이거든요. 근데 그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앞으로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들한테 문자 폭탄이 좋은 메시지든 안 좋은 메시지든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메시지 쏟아지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당원의 반응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그래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욕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 말 꼭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네. 댓글창에요. 그 38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명단 한번 올려줘봐요. 한 명씩이라도.
나는 그것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한번 올려줘봐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나리 검증단으로. 네. 아니 억울하면 이야기하시라니까. 아니 억울하면 자, 사전에 자, 나와서 잠깐만요. 반박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김한규는 왜 언급되는 거예요? 김한규가 자꾸 언급이 되더라고요 요새. 김한규, 박용진, 이소영, 이원욱, 설훈, 우상호.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김원희, 조웅천, 조정훈은 민주당 아니니까. 홍정민도 있고. 아 그리고 현역은 아닌 사람 좀 니만 쓰지 좀 말어. 아또 김강진이 왜 나오냐고. 박영선이 왜 나와? 현역은도 아닌데. 아니 그렇죠. 어차피 뿌리를 뽑는 김에 다 뽑아버리자 뭐 이런 의견이시죠. 설훈, 이원욱 가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전해철, 김종민, 그 와중에 슈퍼챗도 김진표, 이상민, 박영진, 허영, 조홍천, 박전, 설훈 고민정이 또 왜 나와? 이렇게 못 읽어드리지. 그러면 슈퍼챗으로 올려주세요. 슈퍼챗으로. 그래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아니 막 부르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읽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말고. 아니 왜냐면 웃어요. 고민정은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최고위원 내려놔야 되는 사람이고 최근에 고민정 의원이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갖다가 막 얹으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떤 분이 뭐 순진하다 물어본다고 대답하냐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당원이 할 수 있는 압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들 때문에 우리 업무가 마비됐다 이런 반응이 의원실 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빨리 그냥 커밍아웃 해 우리라도 빠져나가게 아니면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합시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벤트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169명, 김진표 포함하면 1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70명 중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름이 한 30명? 한 3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명 넘는 사람은 우리 머릿속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겠지만 나머지 20명 가까운 이름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국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검색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얼마 전에 내가 놀랬잖아요. 야 내가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 아니 됐고 뭐 그렇다 네. 치고. 그리고 지금 야수님이 얘기해가지고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슈퍼챗 쏘면서 이름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아까 38이라고 했잖아요. 네. 30이 또 올라오네요. 왜? 그러니까 슈퍼챗 쏘면 30. 서루는 8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훈 8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 댓글창을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충 세보니까 38명이네요. 아 그리고 정말 아까 마차님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저는 분노도 해야 되지만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민주당원 많이 가입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아는 지인 중에 이낙연의 완전 측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때 이낙연이 후보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당원 탈퇴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더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정말 공천에서 우리가 1단계로 정말 작사를 한번 내고 한번 물갈이를 한번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민주당원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색출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SNS나 어디서 계속해서 이름을 소환하는 거야. 그럼 진짜로 그렇게 안 찍었다고 하는 사람은 난 부결표 던졌다라고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색출해 내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벽한 색출은 불가능하죠.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분명히 부결을 찍었는데 너 가결했을 거라고 그게 서론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 말 들어봐봐. 억울하면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렇게 이중 플레이 했으면 그게 사이코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만약 이런 표결이 있을 때 최소한 그걸 막아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169석 의미 없어요. 지금부터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169석은 아무 의미 없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탄핵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인간들 있죠. 네. 그 숫자와 여기 부결시킨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오늘 이걸 그러니까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숫자 있잖아. 137, 8? 여덟. 이 사람들만 갖고 가는 게 훨씬 민주당한테 도움되고요. 우리는 실제로 138석밖에 안 되니까 윤석열 정권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민주당답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출은 색출의 의미가 있는 건데 평소에 언행을 어떻게 했으면 의심받냐? 그렇죠. 나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억울한 사람 나오면 말 상관없어. 내가 민주당 내에서 웬만하면 품고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내가 느껴보기에 민주당의 한계를 딱 본 날이었다. 봐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결이 됐지만 이런 표가 나오면 검찰 또 영장 칩니다. 그 영장 치라고 지금 딱 이재명 대표를 검찰 아가리 앞에 딱 놓은 거야 지금. 예. 네. 에라이 나쁜 새끼들아 정말. 자 지금부터 민주당 의석은 138석이에요. 그러니까 38명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넌 좆됐어 이제. 어? 오히려 잘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잘 된 게 예. 아니야. 참에 털고 가고 정말 후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이 아직까지 그나마 저는 오히려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선 전까지 우리가 제대로 털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또 맞아요. 진탕될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당원 가입하시고 악착같이 수박들 걸러내고 정말 물갈이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야, 생각하고요. 진짜 평화주의자를 말치산으로 만드네. 한장하겠네 정말. 아까 저 이윤정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지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탈당을 빠져나갔어요.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낙연 그쪽에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민주당원 가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원전이 폭발해서 민주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 앱을 다운받으셔서 주위에도 작게는 1,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 가입에 힘써 주셔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호가입 하시면은 총선 때 투표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6개월이 6개월. 그 기간을 빨리 당호가입해가지고 아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 주자. 안 되겠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요 이 정도 숫자 갖고 이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국회 내에서 남은 기간 동안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법안 처리할 때는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전광판에. 간지 분지. 그때는 또 민주당 법안 또 가를 찍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회주의자 이 새끼들이 민주당이라고 에라이. 내가 그 민주당 집회할 때 올라가서 한 말이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 망한다니까? 민주당 망하면은 지금 민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총선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정말 오늘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보니 걸러내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명분을 주네. 지금 윤석열에 찬성하고 한동훈에 찬성하는 놈들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싫어. 나는 윤석열 좋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데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 찾아내서 계속 물어야 돼요. 땡땡땡 의원님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으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 시대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인생 실전이야 좀 많아. 자 여기까지 하시고